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보 보관 없는 대통령 출마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는 경선 과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야당이 14명, 여당이 9명, 총 23명이나 됩니다.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자별로 다양한 출마의 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다니고 있는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에 관해서 누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1950년 발생한 6.25 전쟁의 휴전 상태입니다. 철책선에 수많은 남북한의 군인들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100개 정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이고 이 핵무력을 활용을 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또는 북핵 해결을 위한 보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게? 사실 출마자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들도 묻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안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관한 보관, 안보에 관한 후보자별 입장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3명이 그렇게 당선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헌법에 찾아보면 안보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 규정은 제66조입니다. 이 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이 가장 핵심인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항, 3항 이 내용이 안보 아닙니까? 실제로 북한이 지금 이 순간 도발을 하거나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해야 하는 거 그거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자들도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국민들은 묻지 않습니다. 과연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책임자가 되면 그 조직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최소한 발전해야 할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되려면 그 조직 책임자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 그 조직이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무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제대로 화해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없이도 각 장관들이나 나름대로의 책임자들이 잘 조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외침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 대비, 처리는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군 통수권을 이용해서 달성하려는 안보에 대한 보관을 묻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북구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라면 안보에 별로 없으니까 안보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 출마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길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즉 명분으로도 남한 인민의 의사를 물어서 통일을 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그 명분마저도 제거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신감이 있는데
평화적 통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준의 핵 보유국입니다. 전략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랜드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이미 67개에서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원자폭탄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12개 내지 18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수백 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해서 남한에 어디든 언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현재 국가, 사회, 경제 엉망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황자가 배고픈 사람이 총을 가졌을 때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안보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경계조차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으면서 북핵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 무지무지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안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핵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평가해서 발표한 문서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대응 문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면서 협상에만 치중하고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방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에게 칼을 만들고 갈도록 시간을 제공한 겁니다. 이게 바른 정부입니까? 이게 올바른 강도 대처법입니까?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경우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군대로 전환해 왔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정치 신형화했습니다. 위협도 무시하고 우리의 대응 수단인 군대도 제대로 육성 관리하지 않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출 시에 안보 체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따지면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안보를 잘못했다면 다음 대통령은 더욱더 안보에 충실을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안보에 관한 사항을 더욱 집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안보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대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평화라고 말합니다. 현재가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열이 나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쩡하다가 오늘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북한 미사일 한 방이면 이 평화는 금방 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북핵이라는 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 터지면 우린 죽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나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미안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평화는 전쟁 억제와 같다는 겁니다. 전쟁 억제하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이렇게 봐야 더욱 큰 손해고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서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평화 보장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 억제 노력이 없는 평화는 건강 증진 노력 없는 건강과 같은 거죠. 면역력 증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으면서 지금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강대국 중에서 전쟁 억제 노력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6.25 전쟁, 전부 전쟁 억제는 하지 않고 평화 타령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이 같지 않나요? 그때도 왕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전쟁 억제 또는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청나라는 쳐들어오지 않는다, 북한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만 쳤죠.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상황이 같으면 결과도 같지 않을까요? 지금은 초기니까 조금은 이해해 줄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중에서 국민한테 피부에 닿는 또는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 출마자는 안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밝혀야만 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언론에서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 출마자는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현 정부의 북핵 정책 또는 비핵화 노력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출마자들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판하고 보완 방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현 상황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완 방향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밑에 있는 국가안보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정책 입안 및 추진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군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는다.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한테 밝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마자들은 기본적인 국군 통수 방향, 즉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보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군의 군기, 사기, 단계를 어떻게 고양할 것인지, 군의 전력 증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국방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군대에 있어서 우수한 장교들, 간부들을 어떻게 선발,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밝히지 않더라도 스스로 밝혀야 하고 또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참으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이것을 묻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똑바로 뽑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 출마자들은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 기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출마자는 헌법 제66조 2항을 암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보관을 마련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북핵이라는 강력한 암세포를 보유하게 된 상황입니다. 북핵이 없어지고 북한이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전쟁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 많은 토론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비롯해서 언론이나 국민은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인식, 북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 군대 육성 및 관리에 대한 철학,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또 6.25를 발발한 최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그 시행착오를 또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보관을 요구하시고 주변에 있는 언론 종사자들에게 이 점을 물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